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전투근무 군인 보상특별법 우선 제정에 대한 실황을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입니다. 진행은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국방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국방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사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국방부 측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5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윤상현 의원님, 서른 의원님 등 서른 의원님께서 2건, 그리고 강민국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제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양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호 국제정치학 박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도훈교육연구원 이용재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 박문원 박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안보연구소 신종태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 하태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요.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 내외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5분의 진술이 다 끝난 후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7분 이내에서 1문 1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용호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호 박사입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10여 년 동안 베트남 전쟁사를 담당했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관련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해외 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의 개념부터 결론 및 건의 수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해외 근무수당은 해외 근무로 인해서 추가 발생하는 생활비입니다. 전투수당은 군인이 전투를 수행하는 생명수당입니다. 따라서 2개의 수당은 명백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 파병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2개의 수당을 혼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장병 전원에게 배포한 주월 한국군 수첩에도 해외 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 8월 장병 대부분이 2개의 수당을 동일 수당으로 인식했는데 대표적으로 8월 장병이면서 그 군사 분야 전문 연구자인 지만원 박사가 2002년에 출간한 월남전의 진실에서도 해외 근무수당을 전투수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소수 일부 담당자들만 2개 수당을 구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 참전단체 중심으로 제기한 문제는 미국이 지원한 수당을 일부만을 파월 장병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를 경부 고속도로 등 국가기관사업에 전용했다. 또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다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말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국가가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정부의 입장을 고려치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지하에 국방부 정책실 주관으로 군사편찬연구소 최영호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임명해서 조사에 작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시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렸는데 당시 미국에서 받은 수당은 해외 근무 수당이었고 이를 100% 장병에게 지급했으며 미국과 월 단위 결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 내용을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보고에는 해외 근무 수당에 국한했고 전투 수당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은 관련 문서를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고 국방부는 외교부 협조해서 2005년 8월 브라운 각서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문서를 공개한 후 해외 근무 수당의 의혹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파월 장병과 단체는 전투 급여금 명칭을 사용해서 전투 수당 지급 요구를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월간조선 2월호에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당시 미 상원의 주월 항공권 추가 수당 지급 중지안 통과 외교부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자의적 협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었던 협상 자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건의 전투수당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투수당을 한국에 지원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월 장병과 단체는 정부가 착복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수당 문제의 본질은 64년 5월에 지난 군인 보수법 17조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을 정부가 제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그 전투수당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전투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부의 몫으로 되었습니다. 전투수당은 군인 보수법에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에 전투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2015년 10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현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의 답변이 대표적입니다. 황 총리는 당시 베트남 전시는 우리나라 전시와 사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이 내용은 당시 진행 중이던 전투수당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 총리의 답변 일주일 후인 10월 22일 황 총리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인용해서 정부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주장 내용들은 세 가지 정도의 모순이 있는데요. 첫째, 지금 논리의 모순으로 정부는 1969년까지 전투수당 지급을 위한 대미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협상할 때는 전투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법을 제정한 후 전투부대를 파병할 때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관련 시행령을 제정 및 개정했습니다. 그 시행령에 전투수당에 관한 내용은 사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행령 입법 부작위 모순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군인 생명에 대한 평등권의 모순으로 건군 이후 대한민국 군인이 겪은 전쟁은 두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전 국민과 함께 참전한 6.25전쟁, 두 번째는 국가의 명을 받은 일부 군인이 국민을 대신해서 참전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정부도 이런 내용들을 전시 파병임을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전시 복무 적용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과 6.25 전쟁은 분명 다른 전쟁이 맞지만은 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등권의 문제와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파월 장병의 기여도입니다. 파월 베트남 파병이 한강의 비전을 부르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은 다수가 인정할 일입니다. 그 배경에 브라운 각서가 있습니다. 브라운 각서는 군사 원조 10개항과 경제 원조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보면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대미 협상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순위는 국가 안보의 문제, 2순위는 국가 경제 발전의 문제, 3순위가 파월 장병의 안전과 처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안보 경제전을 포기하고 파월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면 전투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국회와 정부는 전투수당을 대신한 포괄적 보상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투수당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단체와 정치권,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호 박사님 아주 간략하게 또 요약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용재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그 전투수당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차부터 결론순이 되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월남전 참전의 성과에 비해서 참전자의 대우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즉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장기간 파병과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 8월 26일 민간공동위원회 설치해서 조사 발표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해외 근무 수당에 한정한 조사였고 전투 근무 수당은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률안 발의는 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투 수당 의혹 증폭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당시 국회 및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1975년 미 육군성 발간 베트남 참전 동맹중 연구 124부터 125페이지 국군에게는 미군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율에 따른 전투 급여금을 포함해서 근무 중 사망 또는 상해자에 대한 사례 그리고 65년 1월 국회에서 정부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 복무를 적용하기로 했고 또한 65년 3월에 정부가 국회로 다시 전투 유공자의 진급에 관해서는 군인사법, 그 다음에 파견 근무 기간은 전투 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 파견 기간 중 무공이 뚜렷할 경우에는 상문법상 무공훈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9년 4월에 국방부 인사국에서 합참기획국으로 65불 지급을 제안을 했습니다. 전투수당 의혹 증폭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 2월에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반대했으며 불가피하게 공개를 할 때에는 여론을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8년 10월에 프레이저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위해서 10억 달러 지원을 했는데 그중 9억 2,500만 달러가 애완 보유액으로 비축이 됐고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고율의 급여에서도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사 일리엄 포터의 어떤 그때 당시 언급 내용을 기술해 보고자 하면 그들은 쉽게 말해서 지원금은 정부로 보내줬고 그 돈은 실질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장병들에게 지급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수당 의혹 증폭 이유를 계속해서 더 말씀드리면 헌법 및
전투근무 급여금 관련 법령의 태성령 문제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군의 파병을 위한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5호 헌법에서는 한국군의 해외 파병 근거가 없었는데 6호 헌법에서는 국군의 애국의 파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법 제정을 63년 5월에 했는데 여기에 전투현에서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해외 파병의 시행이라든가 전투 근무 급여금 지급 등 법률적 여건을 완비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한국군에게 지급돼야 할 전투 급여가 해외 근무 수당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지불 능력이 한계가 있었고 사이밍턴 청문록에 명시된 지원 금액과 한국 국방부의 수당 지급액 간 차이가 발생했고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사이밍턴 청문록에 관련된 그 미국의 지원 내역과 오른쪽에는 국회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군원기관 중단 지원금에서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의 그 대외관계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내의 각종 공개자료 암시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상원의 9월 한국군 추가 수당 지급 중지안 통과를 70년 8월 24일 날 외무부에서 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9월 연합군 중 미국이 지변하여 온 해외 근무 및 전투 수당을 미군이 받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을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의 군사조달법 수정안 심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미군과 동일한 전투 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당시 참전 기간 중 국내 언론 보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신문 66년 1월 30일자 그리고 66년 2월 22일자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년 12월 미국의 더 이브닝 스타즈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도 월남전, 참전, 태국 미 한국군인에게 1인당 7,800불을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관 등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월남전은 종전 군인보호법 제10조의 국가 비상 때 해당된다고 법원에서 판정을 했거니 소멸시효가 안성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66년 3월에) 브라운 각서로 인해서 경제적 정부의 1980년대 무렵 정부기관의 비밀 문건 공개로 인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이제 증폭되고 있고 헌법에 따라서 파견된 파견 병력을 전투 종사로 보지 않는 것은 황당한 유권 해석과 법원의 판단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미지급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여금이 과소 또는 미급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진상규명을 통해서 월남 참전자들의 수건과 불만을 해소하고 갈등의 조정에 따른 기회비용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문원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국방연구원의 박문원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는 문제 떠나서 당연히 우리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를 존중하고 선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대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로 문제된 게 일단 전투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었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수당이 우리 정부에서 전용 또는 뭐 축소됐는지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그 다른 참전 군인들의 예우와 비교했을 때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했는지 이 세 개의 문제가 주로 이 관련 법령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5 조사가
뭐 된 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밍턴 전문 보고서라든지 지금 해외파 근무 수당 관련 규정이라든지 참전 용사들의 어떤 기록을 보면은 조금 의혹이 해소된 걸로 봅니다.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이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걸 그 기초로 해서 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파견 근무 수당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군인보수법 제정 당시에는 그 16조의 특수 근무 수당의 중에 이제 해외 파견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64년 이제 9월 11일 날 그 태권도 교관단하고 그다음에 이동 외과 병원진이 이제 부산을 출발하면서 이전에 이제 7월 28일 날 처음으로 수당 지급 규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액수가 조금 65년 1월 27일 날 정액이 되었고요. 이게 저 군인보수법 시행령으로 제정이 되면서 기존의 이제 규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또 82년에 또 공무원 보수 규정이 생기면서 폐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 군이 해외 파견 근무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91년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 파견 근무 수당 지급 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4페이지 보시면은 당시에 뭐 병장이 최초에 이제 1.2불이었고 이병이 0.6불이었는데 조금씩 상향이 됐습니다. 당시 병 봉급이 병장이 200원, 뭐 이병이 130원 정도였으니까 당시 환율을 계산하면 뭐 월급이 1달러도 안 될 때였는데, 이게 이제 월 단위가 아니고 1단위 계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해외 파견 수당은 상당한 정도의 수당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2002년 뭐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뭐 어떤 위험도라든지 임무의 종류라든지 뭐 이렇게 등급 가중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그 3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표 1, 2,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본, 요때는 월입니다. 이전에는 1단위였는데 일단은 요때부터는 월 단위로 계산을 하되 그 업무 수행 환경이라든지 임무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전투지대도 위험지역하고 뭐 비전투지를 나눠서 이렇게 하고, 2018년에 이제 최근에 조금 인상이 되어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병의 해외 파견 수당은 1,174불입니다. 이게 가중이 되면 165%까지 가중이 되면 이거보다 좀 엄청 거의 뭐 2,000불에 가까이 받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전투 수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국제법상의 어떤 전쟁하고 이제 국내법상의 전투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제행사재판소에 적용되는 전시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내법상의 뭐 이게 우리나라냐 아니야 외국에서 전쟁을 하냐에 상관없이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ICC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적용이 되지만, 이 전투 수당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 얼마를 줄 거냐, 어떤 형식으로 줄 거냐, 뭐 해파 수당으로 줄 거냐 아니면 전투 수당을 줄 거냐, 이거는 우리 국내법상의 입법 그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하고 법원에서 명확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령에서 군인보수법에 보면 그 전투 수당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시관계법령인 전시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보면 월급액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더라도 당시에 그 월남전 참전 군인들한테 지급된 거는 요거 이상이었죠. 그러면 이전에 그럼 한국전쟁 때는 어떻게 이걸 지급했느냐 좀 그 자료를 좀 찾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미 군정하고 6.25 거치면서 거의 법령이 제대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신 그 육군 급여 변천 자료를 좀 보면요, 그 40페이지에 보시는 그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당시 이제 군인 봉급 정액표인데요. 육군 그 인사 역사라는 책자에 보면은 52년 11월부터 중사 이상 전시 수당하고 본봉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본봉은 그 전시 수당은 본봉의 2배를 줬고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58년까지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병사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년 9월, 그다음에 50년 10월에 보시면은 병사 봉급이 원래 봉급의 한 2.5배 정도 이렇게 상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사들은 명백하게 전시 수당을 지급했고 병사들은 봉급을 인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베트남전 참전 용사 딴 나라는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그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이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적용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기는 어렵고요. 미군이 어떻게 했냐를 좀 보시면은
미군은 처음에 이제 배지페이라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전투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 그 수당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6.25 전쟁이 되면서 최소 6일 이상 전투 부대,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45 전투 수당을 인정했는데요. 이게 요건이 뭐냐면 그 위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연대 이하의 최전방 주로 이제 지상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당시 6.25에 파견됐던 인원의 한 20-30% 정도만 또 그 지급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베트남전을 수행하면서 베트남은 전체가 다 전쟁 위험지이고 전거리다 보니까 그 하스텔 파이어 페이라고 용어가 수정되면서 조금 그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 80년 오면서 이기는 테러라든지 민간인에 의한 공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다시 imminent danger pay라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완화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60년에는 $65였습니다. 이거는 간부하고 병 상관없이 모두 $65를 지급했었고요. 뭐 64년 그걸 보면 베트남 이병 봉급이 $78였고 해외 파견 수당이 $8였습니다. 근데 이 해외 파견 수당은 만약에 본국에 있으면 좀 편히 지낼 수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시설이 열악한 데 가서 근무한 거에 대한 수당이었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베트남전 국군 병사의 봉급하고 파견 수당을 쭉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병사 같은 경우에는 본봉의 한 30배, 많으면 40배 가까이 되고 대위도 한 3-4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전투 근무 수당은 우리 지금 법 체계 자체가 전시를 상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하는 거는 해외 파견 수당으로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법령이 인정되어 왔고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전투 수당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해외 파견 수당이나 아니면 보상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십자성 작전을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딱 저 하나의 법안에서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그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을 보고 참전을 보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전으로 월남전 참전도 물론 이제 그 보상이 돼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6.25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참전 군인의 참전 명예 수당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종태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진 외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자 예우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태 교수입니다. 다음. 그걸로. 그죠. 예. 예, 본인은 그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 설명드릴 순서는 선진국에서는 그러면 베트남전 참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하고 명예고양 정책을 어떻게 펴고 왜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특별법에 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개념이나 입법 반영에 대한 논리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선진 외국 미국을 포함한 뉴질랜드 등 주로 선진국은 참전 용사에 대한 희생을 재평가하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참전자에 대한 희생을 재조명하는 그런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마찬가지 정부의 주요 통수권자들이 베트남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한국의 현실은 여러 가지 명예고양이나 실질적인 지원 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진 외국군의 참전용사 보상 실태입니다. 우선 미국은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참전용사의 희생이 오랫동안 잊혀져 왔고 그들의 애국심과 헌신은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베트남 전쟁 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외 정도씩의 명예수당이 지어지고 또 베트남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베트남전 전쟁 기념관 사진입니다. 안작대이라고 현재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까지 동참을 해서 항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한국인 중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10년 이상 호주에서 거주하고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호주 베트남전 참전자에 준하는 모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 뉴질랜드 총리는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못한 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위로금으로 일시금으로 한 400만에서 600여만 원,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참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상위 연금을 신청할 때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반대 입증 책임을 정부가 나서서 캐나다는 2005년도를 제대 군인의 해로 선포를 하고 15만 제대 군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켜 줬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꼭 베트남전 참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전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통합해서 예우를 하고 있고, 장애나 소득 상실 급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제대 군인에 대한 재심 및 소청위원회를 설치해서 자기가 상위 등급을 더 나은 등급으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약 한 56%의 상위 군인들이 상위 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특별보상법이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베트남 파병 기간 중에 6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약 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전하고 나서 1973년도에 보면 약 32억 불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 파병 기간 중에 여러 가지를 외화 유입 통계를 냈을 때 67억 달러라는 그런 외화 수입을 한국은 가지게 됩니다. 또한 1984년도 고엽제 보상 소송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적극 참전자들에 해당되는 이런 일정 수준에,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유독 한국만 그 보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협상을 하면서 전투 수당보다는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개발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우리 정부가 했다는 것이 여러 문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파월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만일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안보나 경제 지원을 포기하고 파월 장병들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면에 주력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었고,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파월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어야 되냐면,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참전 노병들의 명예 선양과 자부심을 고취해 줬을 때 이 노후 생활에도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커가는 신세대들이 실증적인 안보 교육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태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의 하태수 교수입니다. 저는 본래 정부 조직 개편사를 연구하는 교수인데요. 박정희 정권 때 국방부 조직하고 상공부 조직의 변화를 연구하게 되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 예, 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옆에 지금 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참전 유공자들이 76세시고요. 18만 9천 명 정도 생존해 계신데, 예, 지금 87% 정도가 전상 질환하고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고, 고엽제 피해자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4만, 그다음에 전쟁 트라우마 피해자는 지금 정확히 피해가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지금 참전 명예수당으로 이제 올해 35만 원, 만 원 올라서 35만 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참고로 병장 월급이 60만 원,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된 법률안에 보면 명예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예우보상금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보상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전투수당이 이제 지급 안 된 거를 지금 지급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채무 이행하는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그걸 이제 배상이라고,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명예보상금으로 쓰자라는 취지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국가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조금 더 인정을 해서 예우보상금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칭을 예우보상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라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죠. 전투수당이 정확히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참전 용사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인데요. 지금 옆에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8년 동안 67억 달러를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벌어 오신 거죠. 근데 이거를 1970년 GNP를 보면 70년 한 해 GNP의 93.6%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93.6%가 아니라 GNP의 93.6%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보시면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간접 효과를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65년에 우리나라 전투부대가 파병이 되는데요. 이게 가서 한 2, 3년 잘 싸우시니까 중공이 북한에게 남한군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지시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가서도 좀 게릴라전을 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게 68년도에 김신조 일장이 내려와서 청와대 습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울진 삼척지구에 간첩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공비라고 하는 게릴라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박정희 정권은 쉽게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 도와주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69년에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해서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은 쉽게 말해서 돈 벌러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을 도와줬다가 이렇게 됐으니 미국을 믿었는데, 미국이 쉽게 말해서 우리를 안 도와주니 자주국방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군 철수를 한 개 사단은 뺐고요. 그래서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자주국방을 하려는데 무기 전용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차관을 얻어오는데 실패합니다.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나온 게 중화학공업화입니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화가 우리 경제발전 논리에 따라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하려다 보니까 제철공업이 필요하고 제강공업이 필요하고 화학공업이 필요하고 이래서 이게 중화학공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게 월남전 참전이라는 게 우리나라 현대 경제 발전에 엄청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효과지만은 이 효과가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은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의원님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참전 유공자 분들께 디테일한 거는 이제 따져 보셔야겠지만은 이런 콘텍스트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가 다른 발표자들께서도 말씀하신 외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유명하니까 호주나 뉴질랜드나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그 명예 측면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경제적 측면이나 우리보다는 지원이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저런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뒤처졌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후대들을 위한 그 교훈 차원에서인데요.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비유는 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보면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많았는데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유성룡 영의정이 전쟁이 끝나면 면천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노비였던 분들이 그 양반을 따라서 많이 의병에 참가를 했는데 전쟁 후에 선조께서 그거를 무효화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거의 없었다는 게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한 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보상이나 명예가 제대로 처우가 안 됐을 때는 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열심히 참전을 하시려고 하겠는가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발표를 이 정도에서 마치고 그럼 구체적으로 보상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맨 끝에 자료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만은 의료급여 중위 40% 2인 가족에 한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 차원에서 의료급여로 부부 2인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진술인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냥 무작위로, 예, 먼저 안규백 위원님 손을 들어주셨는데, 예. 네, 저는 먼저 우리 국방부 보건복지관 박길성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 겸 답변을 요합니다. 1973년도에 이제 우리가 철수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 월남 참전 용사에 대해서 보상금이 됐든 그 애호가 됐든 간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공청회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죠. 근데 반세기에 걸쳐서 이 참전 용사들의 그 피 맺힌 절규인데 여러 가지 그 얘기가 허황된 얘기고 허언이면은 단기간에 끝났지 계속 이어져 왔겠습니까? 오늘 이런 그 절규적인 이런 얘기를 우리 국방부는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이 문제 해결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훈처, 기획재정부 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TF팀을 구성을 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좀 조정을 하고 또 월남 참전 용사들의 그 대소 모임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또 심각합니다. 사실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과 갈등을 해서 이 문제가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상태까지 고려하고 여러 가지 그 파급 여건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물론 당연히 여기 계시는 연구오신 학자님들이나 또 이해관계자인 참전 노병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낼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에서 부끄러운 얘기다. 그리고 제가 월남 참전 용사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전 참전 용사들도 이 목소리를 원보이스로 한 목소리를 좀 내주라. 힘이 분산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파병 장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런 기여도를 고려해가지고 저는 이 보상에 관련한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 국장님께서 그걸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공직생활에서 하나의 그 기념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국방부 보건복지관 박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저희 국방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사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국가를 위한 기여,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특히 브라운 각서를 보면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서 미측에서 우리 한국군 현대화 등 어떤 군사적 지원, 그다음에 차관 제공 등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은 명백히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점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그 당시에 미지급한 전투 근무 수당을 가지고 이걸 진상규명을 해서 그걸 다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쳤지만 관련 부처 의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서 이견들이 결국 많아서 그때마다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이게 쉽게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발표는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논란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따라서 굳이 꼭 그 전투근무 수당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좀 다양한 보상 방안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본 바로는 아까도 얘기되었지만 참전 명예 수당이 다른 여타 참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력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거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금 그 인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공감대 형성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6.25 참전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나 기재부나 이런 데랑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TF를 만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월남 참전 용사들께서 이제 70대 후반이고 이제 고령에 접어드는데 이분들이 일생을 사시면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시간적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고 우리 박 국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국방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유관 부처하고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부분이 어디가 꼭지를 따야 되고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되는가 또 국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야 그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만 보면 계속 부정적인 요소만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울진 간첩 갈갈이 이 사건이라고 아주 무지한 이런 얘기가 있었고 1월 22일 날 68년도 그 김신조 청와대 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 예비군 제도가 생기고 창설되고 여러 가지 안보에 이런 걸 급박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국가적 현안들을 고려해 보고 했을 때 우리 이제 박 국장이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오늘 그 패널로 나오신 5분의 사기 전문가께서 그 내용이 저는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속에 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국방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때 우리 국방부에다 보고도 해주고 이런 문제를 좀 매듭 짓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 네. 우선 발표하신 분들께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분들께 발표하신 분들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문원 의원님은 십자성 부대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거기 결론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뭐 끝나기는 저희가 이제 1월 26일 날 뭐 파리 협정을 종료는 했지만 미군 같은 경우에는 뭐 북베트남이 계속 이제 공격을 했었고 미군하고 어느 정도 무력 충돌이 있었는 건 사실인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까지 모든 병력이 철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십자성 작전이 최초의 성공적인 교민 철수 작전이었고 인도적 지원 작전이라는 측면에는 뭐 당연히 이제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참전이라고 볼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십자성 부대에 대한 것도 파리 협정에 따라서 월남전이 종료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한다면 아마 정부 간의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해외 파병수당 전용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이때에 대해서도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전체 문서를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단언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이제까지 그냥 본 자료로는 충분히 이게 국가에서 점령했거나 아니면 축소했다는 여지는 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명백하게 그런 어떤 문헌이라든지 정언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재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 의원님, 최 박사님 당시에 검토해서 보고하고 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네. 오방국에 지원한 금액을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원하고 나서 결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예. 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주한 미군 사령부와 우리 국방부 재정국산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더해서 결산을 한 자료가 지금 다 국방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시에 제가 조사를 확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전투 수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돈보다도 우리 국민인 파월 장병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과정에 협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어디에다 중점을 뒀느냐 하는 데서 이거 논란되는 자체가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조사하시고 실제 하셨던 최 박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인됐고 당시에 공금이 유용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예. 또 우리 신종태 의원님 지금 국방력 증강과 경제발전 지원 등의 무닥 해외 근무수당 인상을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상 당시에 주로 이제 한국군 현대화나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이게 주가 되었지 구체적으로 그 전투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수당 이런 거는 크게 부각이 안 됐다는 그러니까 지금 최영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에 미군이 준 공금은 우리 장병들한테 주는 거 외에 유용된 것이 없다라고 당시에 결론을 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신종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우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린 좀 더 챙겨줘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재 의원님,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별도의 전투 근무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뭡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그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거기에 상에 그 표현되는 것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전투 근무 급여금을 그 명칭의 혼란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상당히 좀 그 혼란스러운 부분은 좀 있지만은 그것들이 좀 정확하게 파월 장병들한테 그 이렇게 뭐랄까 지급이 됐는지 이건 한번 좀 조사.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이미 벌써 노무현 대통령 때에서도 유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전부 했는데 최영호 박사님 그 당시에 참가해서 전부 했는데 유용된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전투 수당을 지급했다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사실은 없는 얘기를 하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법을 찾아야지 그냥 우리도 다른 나라가 하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만든 것은 사실이고 이를 통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공헌을 세운 역사입니다. 우리 군이 월남전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 2개 사단 병력이 한국을 떠나 월남전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항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월남전입니다. 재정안에 대해 부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전투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것과 관련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법원의 판결 결과 국방부와 보훈처 등 관련 부처의 검토 결과 국회 공청회 등 그간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저는 19대 국회 때도 이 공청회에 똑같이 참석했습니다. 18대, 19대, 21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뤘던 사람입니다. 당시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전투근무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것은 아마 국방부도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금 전에도 밝히셨지만 또 국가보훈체계상에 신체적 희생이 없던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6.25 참전 유공자와 또 한 번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 참전은 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어느 전쟁보다 참혹했습니다. 이 전쟁에 3년을 참전한 분들하고 지금 전투수당을, 지금 수당을, 명예수당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해준다고 했을 때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또 그러나 지금 현재 보훈 대상자들 생활실태 조사한 거로 봐서는 저 비율이 높고 또 공적 연금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6.25 참전 군인의 보상과 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훈 대상 체계하에서 여기 관련된 보훈 유공자들인데 이분들과도 형평성을 또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형식이 아닌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방향의 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김민기 의원님. 예. 그 국방부 국장님 좀 발언석으로 좀 나오시죠. 국장님, 그 보건복지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거요? 저희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는 들어옵니다. 혹시 20대나 19대 때 혹시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법안심사 소위로 안 가보신 거죠? 예, 이거 법안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그렇죠. 논의가 안 상태입니다.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즉 법안 소위, 그러니까 법안 심사 될 때는 이 토론회 장에는 안 나가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 단체에서 전투근무 수당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 다른 보상 방안을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다 의견 수렴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오늘 오전에도 거기 이제 들러서 왔던 국방부의 입장은 의견은 좀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즉 뭐냐면 혹은 명예보상금 아니면은 옛날에 받았어야 됐다고 여겼던 떼먹겼다 국가한테 떼먹겼다고 여겼던 전투근무 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뭐 어떤 형태의 말씀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의견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참전 명예수당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전투근무 수당을 반드시 뭐 줘야지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 참전 명예수당 인상한 방안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19대, 20대, 21대에 이것이 계속 나와 있었던 건데요. 근데 왜 이게 안 됐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우리 보건복지관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전투근무 수당이 미국에서 한국이 받아서 우리한테는 안 주고 다른 데 쓴 거 아닌가? 그러니 그걸 되돌려다오 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즉 뭐냐면 그 당시에 해외 근무 수당과 전투 수당에 대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떼먹은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이 되니까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5분의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긍정적입니다. 방법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은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길게 끌리고 있죠? 여기에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는 형평성, 그 다음에 시기상들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형평성을 꺼내기 시작하고 시기상조 시작을 하면 이것은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형평성과 시기상조가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얘기할 때가 늦은 거예요. 빨리 됐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형평성이라는 것은요. 6.25 참전용사
안 됐으면 그것도 해야죠. 월남 참전 용사 안 됐으면 그것도 해야죠. 저는 오늘 공청회를 보면서 오늘 공청회가 재정법의 절차의 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19대, 20대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제가 국방위가 아니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처음으로 오늘 공청회를 보는데요. 의견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특별법, 지금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내주신 법 그냥 통과가 돼서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월남 참전의 덕분으로, 그분들의 덕분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받아들일 때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늘 나와주신 5분의 우리 박사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른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죠. 오늘 5분의 이 박사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 우리 공청회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새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는 건데, 이 법은 사실은 한기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묵은 이 법입니다. 새롭게 정리하는 법이 아니고 18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법인데 정리를 못하고 이제 새롭게 만들자는 입장에서 이런 공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3번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이 법안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에 따른 국가가 보훈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이 제대로 될 때 그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나오는 거,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제대로 했느냐, 그 보훈에 대한 그 과정과 이 내용이 제대로 됐느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허구냐? 허구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종지부를 찍고 정리를 하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2국가로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도 이만큼 고양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위치도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참전국들 중에서 베트남전 참전국가에서 호주 예를 들고 뉴질랜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어 있었느냐? 많은 토론도 했지만 결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걸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걸 재정적 힘도 있고, 국민들도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들의 사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해외 근무 수당은 있었지만은, 해외 파견 수당은 있었지만은 전투 수당 없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외 파견 수당 속에 전투 수당도 포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의 주장일 따름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 수당을 달라, 지급하는 전투 수당을 내놓아라, 이 주장은 그건 상식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논의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은 전투는 했는데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10,000명이 넘습니다. 32만 명이 전투에 종사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전투수당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건 정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회도 정부의 이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부끄럽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래된 이 숙제를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5분의 이 박사님들께서 정확하게 처방을 내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안규백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법이 만들어져야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지 않고 참석한 의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우리 국방위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일일이 제가 질문 않더라도 거의 상식 수준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 없이 그냥 제 의견은 여기로 정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바라건대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저는 이 법안 소위가 아닙니다만 법안 소위 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법이 되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참전한 용사들의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도 그 상식이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 봐서 기꺼이 이 법안이 통과돼서 법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히 뭐 진술인들께 답변 구하시는 건 아니죠. 예. 예, 뭐 오늘 이렇게 5분의 우리 박사님들 께서 아주 각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진술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현대 대한민국 하나는 6.25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파병이죠. 월남전 파병, 그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한 그 시절 그건데 그게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와 있고 G7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아주 그 국가 위치에 맞는 그런 영혼은 반드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국가가 정부가 직권으로 찾아서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한 전투근무 수당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 가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박사님께서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실질적으로 최초의 이제 조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우리 여기 박사님께서도 이게 적시를 해 놓으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법제처의 법적 해석, 유권 해석. 네. 저는 매우 좀 뭐랄까 과연 그 해석이 합당한 해석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법제처 해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헌법에 의한 전시사변이 아니었다.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군인보수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헌법에 의한 전시사변으로 우리가 해석을 안 하게 되면 월남전에서 전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국가유공자유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전사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상충이 돼요. 네, 전쟁 행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전사가 됩니까? 그런데 전투 근무 수당의 법적 근거를 안 주기 위해서 그 월남전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시사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그 당시의 헌법은 등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등. 네. 그래서 유권 해석을 왜 그렇게 했는지 매우 저는 아주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게 그 해석이 전부 다 사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왔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투 근무 수당이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박사님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제처의 정부의 유권 해석 그걸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백한 입법 부작위도 해당이 된다. 그럼 입법 부작위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17조 시행령 왜 정하지 않았느냐. 비상대비법으로 만들어놨다. 대비다. 그게 저 이 해석도 이 발언도 좀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죠. 헌법 소원의 대상이다. 저는 그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미 발표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신종태 교수님 고엽제 관련된 경우도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소송 참가 당사자로서 참가를 안 한 바람에 이제 또 나름대로 기판력이 이제 벌써 이제 형성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고엽제에 해당되신 분들이 소송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할 수 있는지. 예. 우리 박문원 박사님 또 법률 전문가신데 그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 그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소송 형태가 뭐 어떻게 일단 진행되는지 미국에서 일단 그 내용도 잘 몰라가지고 예.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저 국방부의 저 박길성 국장님, 예, 좀 앞으로 좀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아까 형평성의 문제가 아까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6.25 전쟁과 월남 파병 전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6.25 전쟁의 전사자 한 7,000명인가요? 알고 계십니까? 저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기억.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그 중에서 그 유가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거나 이제 그 자녀들이 있거나 한 분들이 37,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의 종류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해 가지고 재적 유자녀에 대한 수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 그것은 이제 입법 조치가 돼 가지고 차별적으로 지금 현재 차등적으로 지급은 하고 있지만 지급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현재 이제 여러 가지 화살머리 고지라든지 백마고지라든지 다부동 전투 격전지라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유해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사 6.25 전사자들에 대한 그 사망보상금 이게 일률적으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해야만이 그것도 1,000만 원을 환율을 계산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아까 월남전 우리 전투근무 수당이나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그 6.25 전사자들에 대한 사망 보상금 그거를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가 다 찾아서 지급을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국방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제가 6.25하고 월남전이 이제 굉장히 이게 우리 현대사 대한민국의 큰 역사의 변곡점이고 발전에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걸맞게 국가를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부가 직권조사를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6.25 전사자들에 대한 사망보상금도 한번 국방부에서 이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다 소송을 제기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저는 분명히 이 문제가 저도 법률을 공부하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거는 국가의 입법 부작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까 미국의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뭐 해외 파병 수당을 얼마를 줘서 그게 아까 우리 이용재 박사님인가요? 해외 파병 수당과 전투 근무 수당이 혼용이 돼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액수는 뭐 줬다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 국내법상의 군인보수법 63년도의 군인보수법 자체가 현재까지도 입법 부작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월남전 당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해외 파견 근무 수당하고 전투 근무 수당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저희는 전투 근무 수당은 국내에 국가 비상사태에 한정해서 준다는 개념으로 입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법 체계가 지금까지도 사실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투근무 수당은 국내의 비상사태 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해외의 사례는 어떻게 되냐? 해외 파병의 경우는 지금 해외 파견 근무 수당을 차등해서 지금 지급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냐 하면 그 파견 지역의 어떤 위험도, 즉 전쟁 지역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임무가 전투 임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등급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그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해외 파견 근무 수당이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그 위험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에 안 맞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K 활동에 있어서 전투 위험 지역에 가서 전투 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전투 행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순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다른 국내법에 의하면 그걸 단순 순직으로 안 하고 전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우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전쟁인데 법적으로는 전쟁이 아니다. 이런 모순적인 해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저는 일관된 해석이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래서 그 해석이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저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뭐 또 정부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저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대식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두 개 위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다 공청회에서 5분의 우리 박사님들 이야기 다 듣지는 못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만이 아니고 6.25 때 우리 소녀병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 대해 희생이라든지 및 공헌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합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용재 우리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외 정부기관의 비밀 문건들이 공개가 되고 또 관련 자료들이 계속 발견된다고 하셨던데
이 자료들에 대해서 혹시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보건처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혹시 답변은 들으신 적이 계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답변은 뭐 이렇게 듣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그동안 그 변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이렇게 확인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혹시 국방부 보건복지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뭐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원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상당 부분은 오해에서 이제 유발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이제 사실이 아예 아닌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근거가 약간 좀 약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또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박문은 진술 요지에서 보면 다른 보건 대상자와의 형평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하면 상향 편전환을 시켜서 다른 그 참전 유공자나 그런 분들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얘기한 거고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같이 다른 분들도 상향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뭐 모든 면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좋겠죠. 좋겠는데 이 다른 어떤 보건 대상자들하고의 뭐 동등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것만 먹겠습니다. 위원장님. 네네. 다 하셨어요? 예. 예. 한기 의원님. 예. 지금 실제로 이제 제가 국방위원회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난 과정들을 보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게 법제처에서 우선 문제를 삼습니다. 옛날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드리겠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예산만 태우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마저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6.25 참전 유자녀, 또 소년 소녀병, 우리 강대식 의원님이 하시는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생존자들이 많이 남지 않으신 분들 이런 데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그들이 특별법이 아니래도 저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을 너무 정부가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얼마를 해드리는 게 적정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게 지난하고 힘들다면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풀으면 되죠. 만 갖게 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35만 원인가요? 지금 월 드리는 게? 아니 파격적으로 드려보세요. 그럼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겠어요? 법을 만드는 게 힘들면 다른 방법인데 다른 방법은 아예 하려고 생각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 요번에 그래서 드리겠으면 얼마쯤 드리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예산을 태워보세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주도록 만들면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 놓고 왜 어려운 방법을 자꾸 논의하느냐 이거지. 쉬운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한이 맺히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의원님. 네. 존경하는 한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들으면 이게 다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이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나하나 하되 우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울란전 관련 내용입니다.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이걸 해내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얘기를 또 하고 또 아닌가? 작업의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오늘 이 공청회는 월남전 전투수당에 관한 공청회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 규명을 위한 공청회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일정 정도의 소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일로 해내고 그리고 한기원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차후에 우리 숙제로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엽제 문제도 제대로 정리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투수당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은 고엽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한국전 잠전 용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 목적에 맞게끔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해야 할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다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있으시나요? 의사 진행 발언요? 예, 오늘 참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도 중요하지만 급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오늘 신종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984년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국제적인 보상소송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모르고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모르고 참여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방위원회가 어떤 형태로건 연구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또 법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우리 국방위원회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검토 요청을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안 계시죠? 예.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수당 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이렇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오늘 오랫동안 현안 보고 때문에 많이 기다려 주신 우리 최용호 박사님, 그다음에 이용재 박사님, 박문원 박사님, 그리고 그 신종태 교수님, 그리고 하태수 교수님, 우리 5분의 진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